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뱃돈 주세요. 자, 오늘 1월 1일 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전부 삭제해버리면,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해버리고 싶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그랬는데,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항상 희망을 품는 이유는 우리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절망적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 예솔과 함께, 그리고 저 상무스님이랑 함께 올 한 해 진짜 좋은 나무 많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궁금하셨죠? 저런 나무가 실제 존재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 나무를 그때로 뭐라고 그러죠? 썸네일은 아니고 심볼로 쓰는 거? 뭐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나무가 제가 만든 나무 아닙니다. 저도 다른 분이 키우시던 나무를 인수받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나무인데 분생활이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되는 나무. 이 나무 인수한 것이 거의 한 25년, 20년. 우리가 40년에서 50년 정도 됐겠네요. 근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천천히 지금 이 나무를 돌려보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별로죠? 그러죠. 눈에 보는, 항상 눈으로 보았던 나무라 이 나무 보면은 느낌이 각별한 느낌이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나무 딱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이 나무는 참 재밌게 두 마리 부부 쌍용이 승천하는 자세입니다. 그죠? 이 나무 한 줄기는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에 머물렀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만났죠.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틀어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전체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나무하고 그 부피라든가 체적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굵은데 낮고 얘는 조금 날씬하고 크죠. 키다리와 홀쭉이 그 시스템 같은데, 근데 절묘한 것은 얘들이 이렇게 꼬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상이다라는 거예요. 근상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두껍죠? 근데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 여기는 대패질한 것처럼 매끈합니다. 이렇게 매끈하죠. 이건 왜 그러죠? 바위산에서 끼어서 나온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끼어가지고 한 세상을 살다가 나무가 뿌리가 이제 드디어 햇볕을 보면서 이 예솔지기한테 와서 이렇게 분재의 자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꼬임이 참 절묘하지 않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예술가는 없다라는 말을 이런 나무를 보면은 실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쌍용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눈동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여요? 저기, 여기, 이쪽은요. 여기는 요 부근이었는데 이제 좀 희미해졌네.
그래서 두 마리 쌍용의 눈동자가 보이고 이건 전부 지금 뿔이죠. 뿔. 저쪽도 뿔이죠. 근데 진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처음으로 나무를 만들었던 분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현해가 아닌 이 근상 스타일에서 가지를 아래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이걸 흘러내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가지도 흘러내렸죠.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수평에 가깝고 위를 보면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 낙지, 절묘하게 빼어낸 낙지 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바위 속에 어떤 나무가 들어있을지, 어떤 뿌리 모양으로 들어있을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바위가 일부러 깨지는 않았겠죠. 뭐 어디 이렇게 절개 공사를 한다든가 거기서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부근까지는 전부 여기까지는 전부 땅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에요. 파묻혀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꼬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흙을 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위를 하나씩 전부 깨나간 거예요. 이 바위를 여기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커다란 돌이 찡겨 있던 자리죠. 찡겨 있던 자리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과연 몇 주나 돌을 깨야 이런 나무가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소재 자체로만 놓고 봐도 얼마나 대단한 나무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연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걸 만든 분의 해안이 돋보이는 것이 이렇게 처지는 가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구현해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재가 이 값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그러는데 상품 분재 값이 있습니다. 대개 10명 정도 이 분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격 놓으라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가격이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요 나무는 가격 산정이 가능할까요? 그러죠. 이런 나무 자체가 가격이 없는 나무죠. 아마 쉽게 말해서 부르는 게 가격인 나무예요. 왜 그러는군요. 요런 나무는 아마 지구라고 하면 좀 좁죠? 우주에 이런 나무는 하나밖에는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렇게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나무는 이거 하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만약에 예술지기 보고 키우라고 했으면은 요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수평으로 만들어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고 저쪽에서 삼각형으로 만들지, 요걸 갖다가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제일 처음 디자인을 그러니까 수형을 구상한 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술입니다. 우리가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공식대로만 하면은 사실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구현해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하고 진귀한 소재를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분은 또 하나의 안목.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나무 이것이 살이 처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상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40년이 가도 이게 그대로거든요. 썩지가 않습니다. 바윗돌에 눌려서 얼마만큼
세월을 단단하게 압축을 시켜 놓았는지 썩지를 않아요. 요 밑에 뿌리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주먹 정도 단단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묘한 곡선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직선과 이런 것들이 또 절묘하게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근육질도 보이죠. 그러니 이 나무를 보고 감탄을 안 하면은 문제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나무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내노라라고 하는 분재인데 알만한 분재 원장들은 이런 나무를 분재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게 나무요? 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입한 가격을 대개 분재 원장들이 그때 놓았던 가격이 3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3분의 1도 높게 쳐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는 순간 거의 영혼이 사로잡혀 버렸었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던 나무인데, 근데 그때 보았을 때 진짜 대단한 나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나무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보다도 오묘하다라고 그러면 이게 단계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를 제가 지금 당분간 제 계속 마스커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가위 자, 이 가위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가 벌어져 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이게 작은 걸 자르면은 안 잘리고 이 가운데 찡겨져 버려요. 그럼 성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들긴다라고 그랬죠. 그럴 때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벤치 있죠. 요 벤치로 여기를 잡고 약간 안쪽으로 약간씩 힘을 주면은 더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요렇게 가위를 잡고 요렇게 벤치를 끝을 날 잡아요. 그래갖고 이걸 벤치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손을 줘서 힘을 주면은 이 날이 약간 안으로 휘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날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날을 잡았죠. 그래갖고 이걸 안으로 쉬면은 이걸 잡고 이 안쪽으로 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 감독님처럼 못 알아들으면 이건 그냥 하늘을 포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날을 갖다가 조심하세요. 가위가 이렇게 찔르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쉬면은 이것이 여기가 벌어졌던 데가 딱 맞게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나 쉬게 되면은 날이 씹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는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들기지 말라고요. 밭에서 어디 두들길 데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가위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요 아무리 좋은 가위라도 이게 벌어지거든요. 힘주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벤치를 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쉬어라. 조금만. 그래서 이게 조금 휘어갖고 안 되면 조금 한 번 더 오고 또 해갖고 안 되면 조금 더 오고 너무나 휘었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 망치로 두들기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를 두들겨요. 여기를 두들겨가지고 이게 너무나 두들기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애초에 그랬었고 요즘 사람들도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또 한 분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거 가위가 이게 안 되더라고. 본능적으로 두들겨 여기가 벌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벤치를 가지고 여기 끝을 갖다가 약간씩 이렇게 안으로 쉰다. 그러면은 요게 가위가 벌어지는 것이 해소가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올해 1월 1일 첫날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승천하는 쌍용 이 기운을 받아서 올해 모든 분들 가정에 진짜 행복한 웃음, 그 다음에 즐거운 노랫소리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